이름만 들어본 도시들. 그 도시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도시로 보는 세계사 도시가이드 이충모입니다. 안녕하세요. 역사 가이드 박세훈입니다. 선생님, 미술관 가서 명화를 보고 가슴이 두근두근거렸던 경험 있으실까요? 물론 있죠. 특히 평소에 좀 교과서를 통해서 실제로 보고 싶었던 작품을 정말 마주하게 되면 정말 막 가슴이 막 뜁니다. 혹시 선생님도 좀 그러시나요? 저도 비슷한데요. 그런데 그 감동이 너무 심해서 기절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이거를 스탕달 증후군이라고 한대요. 적과 흑. 바로 이 프랑스의 작가 스탕달을 말씀하시는 거죠? 와우, 쌤 역시 모르는 게 없으십니다. 스탕달이 19세기의 한 도시를 여행하다가 너무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보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쓰러질 것 같은 경험을 했다고요. 심지어 최근에도 꾸준히 병원에 실려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도시길래 그런 일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곳은 바로 르네상스의 본고장 피렌체입니다. 르네상스. 우리가 또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뭐 3대 천재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그리고 라파엘로 맞죠? 네, 바로 그 르네상스의 천재들이 활동했던 그 도시죠. 저도 이 스탕달처럼 기절하면 어떡하죠? 제가 너무 이 감동을 잘 받는 스타일이어가지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수했기 때문에 제가 책임지고 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피렌체 어떤 도시인지 먼저 알아볼까요? 자, 본격적으로 피렌체에 대해 알아볼까요? 네. 그런데 선생님, 저는 일단 궁금한 게 좀 있거든요. 이 중세에 뭐 경제와 정치 중심 도시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하필 이 피렌체에서 이 르네상스가 가장 이렇게 꽃피우게 된 걸까요? 피렌체에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술에 전폭적으로 후원했던 한 가문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뭐 오늘날로 치면은 어떤 문화재단 그런 곳인가요? 네. 그거보다 훨씬 강력했습니다. 피렌체의 운명을 바꾼 이야기. 지금부터 만나보실까요? 피렌체는 로마의 도시로 기원을 하였으며 번영한 무역업과 중세시대 금융업의 중심지로서 오랜 세월을 보낸 후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탄생지가 되었습니다. 피렌체는 14세기에서 16세기 사이 유럽과 전 세계의 도시들 중에서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가장 핵심 도시 중 하나라고 말하죠. 그림을 하나 볼까요? 르네상스를 상징하는 그림, 아테네 학당입니다. 이탈리아 화가 라파엘로가 그린 프레스코화인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은 고대 철학자, 수학자, 과학자들의 모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중앙에 있죠. 대부분 인물의 정체는 모호하거나 미묘한 세부사항이나 암시를 통해서만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식별되는 인물로는 소크라테스, 피타고라스, 아르키메데스, 헤라클레이토스, 자라투스트라가 있습니다. 또한 이탈리아 예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는 각각 플라톤과 헤라클레이토스를 통해 묘사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라파엘로는 프톨레마이오스 옆에 자화상을 포함했습니다. 이 그림은 르네상스 미술의 특징인 정확한 원근법 투영을 사용한 것으로 유명하며 라파엘로는 이를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서 배웠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고대 그리스 철학과 유럽 문화의 부활과 같은 이 그림의 주제는 연극,
공학, 광학, 기하학, 생리학, 해부학, 역사, 건축 및 미술에 대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개인적 추구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아테네 학당은 라파엘로의 가장 잘 알려진 작품 중 하나로 여겨지며 그의 걸작이자 르네상스 고전 정신의 완벽한 구현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이러한 르네상스기를 이끌어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코시모 데 메디치인데요. 이탈리아인 은행가, 정치인 및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기에 사실상의 피렌체 통치자로 군림했던 메디치 정치 세력의 창시자죠. 코시모의 권력은 은행가로서 비롯한 그의 엄청난 재력을 통해 생겨난 것이며 교육과 예술, 건축 분야의 대후원가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고대 그리스 로마의 고문서 수집에 관심이 많았는데 1443년 산 마르코 수도원 안에 메디치 가문 도서관을 만들어서 보관하였습니다. 메디치 가문 도서관은 고대 그리스 로마 철학의 창고였으므로 인문주의에 꽂힌 르네상스의 기초가 되었죠. 그리고 르네상스의 전성기를 이끈 건 그의 손자 로렌초 데 메디치였는데요. 그는 외교관이자 정치인이었으며 학문과 예술인들의 후원자였습니다. 보티첼리와 미켈란젤로 같은 예술가들을 후원하였으며 그 밖에도 여러 면에서 예술계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메디치 가문의 헌신적인 후원 덕분에 피렌체는 지금도 화려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피렌체 대성당의 웅장한 돔, 우피치 미술관에 소장된 걸작들까지 보고 나면 문화라는 건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존재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메디치 가문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은행업으로 엄청난 부를 쌓고 그 돈으로 도시 전체를 말 그대로 예술의 도시로 만든 거네요. 네. 특히 로렌초 데 메디치는 위대한 자라는 별명이 있어요. 1480년 나폴리 왕국과 전쟁 위기가 닥쳤을 때 직접 나폴리로 건너가 평화조약을 맺어 도시를 구한 덕분에 붙여진 거죠. 그의 탁월한 외교력이 빛을 발한 겁니다. 피렌체 예술가들을 지원한 것에서 나아가서 위험에서 구한 그런 영웅이었군요. 그런데 단순히 지원만 해준다고 해서 이 수많은 예술가들이 모여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또 다른 좀 특별한 방법이 있었을까요? 네. 하고 싶은 것 모두 다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어요. 로렌초 데 메디치는 미켈란젤로의 재능을 알아보고는 궁전에서 함께 생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는 메디치 가문의 자녀들과 함께 교육을 받도록 하기도 했죠. 마치 요즘의 이 아이돌 연습생들처럼 이 생활부터 뭐 교양 그리고 교육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거죠? 맞습니다. 이런 혜택 덕분에 우리가 교과서에서 볼 수 있는 수많은 예술가들이 이 도시 피렌체에서 재능을 꽃피운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피렌체를 빛낸 천재들을 한번 만나볼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단테. 자,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천재들이 나왔던 이 시기를 우리는 르네상스라고 부릅니다. 르네상스란 이 14세기에서 16세기에 걸쳐서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유럽 전역에 퍼진 문화 사조를 의미하는데요. 부활, 재탄생을 뜻합니다. 중세시대 유럽은 신 중심의 세계관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나약한 존재이며 모든 것은 신의 뜻에 달려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르네상스 시대의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찬란한 문명을 재발견하면서 인간은 스스로 생각하고 창조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존재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즉, 신이 아닌 인간을 중심에 두고 인간의 이성과 잠재력을 믿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인간의 이성과 잠재력을 연구했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아테네 학당의 중심에 위치했던 겁니다. 르네상스기를 밝힌 천재들이 문학, 미술, 조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났는데요. 이 작은 도시에서 태어난 이 거장들을 한번 만나볼까요? 첫 번째로 만나볼 사람은 피렌체에서 추방당한 뒤에 인류에 남은 대서사시
신곡을 쓴 정치가이자 시인 단테가 되겠습니다. 이 단테는 피렌체에서 1275년부터 1294년에 걸쳐서 약 20여 년간 신학을 비롯해서 다방면에 걸쳐 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브루네토 라티니 밑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신곡이라는 작품에서 여실히 드러나듯이 이 단테는 중세의 스콜라 철학을 깊이 연구를 했고요. 스콜라 철학의 근간을 이루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또한 배운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단테의 대표작인 신곡은 단테가 베르길리우스에 이끌려서 지옥에 가고 지옥보다는 고통이 덜한 연옥을 지나 끝으로 베아트리체에게 안내돼서 천국에 간다라는 기독교 사상에 기반한 이야기입니다. 이 단테는 결국 피렌체의 내전에 휘말려서 추방이 되었고 긴 망명 생활을 하게 됩니다. 라벤나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말라리아로 생을 마감했는데요. 하지만 죽은 후에도 고향 피렌체로 돌아오지 못했고 라벤나에 안장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만나볼 사람은 피렌체 정치사에서 억울함을 당했던 또 다른 사람, 마키아벨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469년) 피렌체에서 태어난 마키아벨리는요, 1498년부터 1512년까지 피렌체 공화국 제2서기국의 서기장을 역임했습니다. 그가 메디치가의 군주에게 바치는 짧지만 강력한 원칙이 담긴 군주론이라는 책자를 보게 되면 정말 냉혹한 인물상이 그려지게 되는데요. 이 당시 마키아벨리는 정치에서 추방당했지만 당시 공직에 복귀하고 싶은 마음이 컸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메디치가의 어필하는 자기소개서 성격도 그래서 가미되어 있었던 책입니다. 1513년 발표한 이 군주론에서 위대한 군주와 강한 군대, 풍부한 재정이 국가를 번영하게 하는 것이고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군주는 어떠한 수단을 취하더라도 허용되어야 하고 국가의 행동에는 종교 및 도덕적 요소는 첨가할 것이 아니라는 이런 마키아벨리즘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의 정치 사상은 일찍부터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세 번째로 만나볼 사람은 2007년 11월 네이처지가 선정한 인류 역사를 바꾼 10명의 천재 중에 가장 창의적인 인물 1위를 차지한 인물입니다.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되겠습니다. (1452년) 피렌체 인근에서 태어난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르네상스의 정신 그 자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는 화가이자 발명가, 건축가, 해부학자 등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인물입니다. 그야말로 융합의 시대를 개척했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는 새를 보면서 인간도 하늘을 날 수 있다고 믿으면서 비행기계 설계도를 그렸습니다. 또 이 당시 교회에서 인체 해부를 금기시했지만 이 다빈치는 사실적인 예술 작품을 만들겠다라는 그 일념 하나로 인체를 해부하고 이 내부 구조를 과학적으로 탐구해서 다양한 해부 소묘와 비트루비우스적 인간도 그려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헬리콥터와 잠수함, 낙하산까지 설계를 했는데요. 인간의 창의성과 이성으로 세상을 이해했던 르네상스 정신을 직접 보여준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만나볼 사람은요, 미켈란젤로가 되겠습니다. 르네상스 시기를 대표하는 거장인데요. 피에타, 다비드상, 최후의 심판 등 정말 수많은 걸작을 남긴 예술가입니다.
그는 10대 때부터 메디치가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으면서 예술 활동을 했는데요. 그 일화를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어느 날 미켈란젤로가 이 사티로스라는 납작코에 희죽거리는 입을 한 늙은 목축의 신을 조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로렌초란 사람이 지나가다가 노인의 이는 몇 개 빠지는 법이란다 라고 농담처럼 건넸죠. 잠시 후에 다시 정원을 찾았을 때 미켈란젤로가 이빨 한 개를 빼서 완벽한 노인의 모습으로 만들어 놨다고 해요. 그러자 이 로렌초가 미켈란젤로의 재능을 알아보고 후원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미켈란젤로는 조각가가 신과 가장 가깝다고 믿었습니다. 신이 진흙에서 생명체를 창조했듯이 조각가는 돌에서 아름다움을 끌어낸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던 거죠. 다비드상도 대리석 덩어리에서 끌어왔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조각 재료에 대한 탁월한 이해와 그리스 조각에서 받은 영향으로 완벽한 육체를 구현한 거죠. 그리고 이제 르네상스의 3대 거장 라파엘로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라파엘로는 조화와 균형의 천재였는데요. 색채, 구도, 인물 배치까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완벽했습니다. 이 라파엘로는 특히 성모 마리아를 그린 그림으로 유명한데요. 시스티나 성모, 초원의 성모, 이러한 수많은 성모상을 남겼는데요. 그가 그린 성모 마리아는 엄숙하고 경건하기만 한 중세의 성모와는 달랐습니다. 온화하고 인자한 표정으로 아이를 사랑하는 한 명의 어머니로 표현을 해냈던 것이죠. 하지만 라파엘로는 놀랍게도 37세라는 짧은 생을 살았습니다. 다빈치가 67세, 미켈란젤로가 89세까지 산 것과 비교하면 정말 안타까웠던 일이죠. 하지만 그 짧은 생애 동안 남긴 작품들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자, 오늘 피렌체 여행 어떠셨나요? 르네상스 시대 그리고 그 시대를 빛낸 인물들까지 알아봤습니다. 야, 이 사람들을 직접 만났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솔직히 이런 분들은 역사 속에서만 이렇게 만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 이 미켈란젤로는 엄청나게 까칠하고 또 좀 고집불통이었다라고 해요. 약간의 대인기피증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메디치가에 들어가서 생활했던 것 자체가 미켈란젤로한테는 하나의 도전이었을 것 같아요. 또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다작을 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완성한 건 20여 점이 채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의 이 완벽주의적인 성격 때문에 끊임없이 이게 고쳤던 거죠. 역사에 남은 천재들이지만 같이 일하기는 좀 힘들 수도 있겠는데요. 맞습니다. 이 메디치 가문은 오직 그들의 재능을 보고 이 모든 것들을 받아준 거니까 그 또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박세훈 쌤과 함께한 오늘 피렌체 여행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도시로 떠날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로 보는 세계사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